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돈을 유독 좋아했고 쉬지 않고 일했던 덕분에 남들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인지 어렸을 적에는 전세를 전전하며 여기저기 이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저는 매번 새로운 집들을 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것이면 좋았는지 다양한 집들에 살아보는 게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살이 되고 어린 나이부터 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건물이며 땅이며 관심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도 빠르게 구할 수 있었고 그런 탓에 여기저기 큰 건들을 중개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 제 자산들도 건물이나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함께 일하는 동생이 먼저 요즘엔 주식이며 뭐며 돈 관리도 분산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말고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일하던 동생을 통해 믿을 만한 펀드 매니저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였는데 참 친절하고 제 돈도 눈덩이처럼 굴려주더라고요. 그 펀드 매니저를 소개시켜준 동생은 둘이 잘 어울린다며 잘해보라고 등 떠밀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돈만 번다고 그동안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다 보니 30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도 제가 썩 마음에 들었던 건지 공적인 연락 말고 가끔씩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라는 연락이 종종 왔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상담을 받으면서 밥도 함께 먹고 자주 만나다 보니 저도 조금씩 호감이 가더라고요.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요. 주위에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일을 잘 하다가도 아이를 낳고서는 집에서 일하며 남편에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일이 널렸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에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만나는 남자는 어떠냐며 얼른 결혼하라며 저를 등 떠밀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펀드 매니저를 소개시켜준 동생과 제 친동생이 고등학교 동창이라 친동생이 소식을 듣고 제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친 거였겠죠. 부모님께는 늘 결혼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두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말을 무시하며 얼른 결혼하라며 번번이 제 선자리를 주선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마구 잡아오시는 선자리를 한 번 정도 나가면 한 달을 잠잠했기 때문에 서너 달에 한 번은 의례적으로 선을 나가서 시간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자리에 나갔더니 펀드 매니저가 제 상대로 나와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가 상대라는 걸 알고 일부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연애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선자리에서 마음을 먹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분에게 결국엔 저도 넘어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고 미리 못 박아놓기는 했지만요. 남자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면서 그렇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후로 1년을 넘게 연애를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당연히 마음도 조금 식겠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너무 저와 잘 맞고 평생 이 사람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아 조금 망설이게 되었죠. 결혼은 몰라도 아이만큼은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모로서 살기 위해 제 삶을 포기해야 할까봐 겁도 났습니다. 이런 생각에 저의 이기적인 희망사항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제 얼굴에 그 고민이 드러났는지 먼저 고민이 있냐며 저에게 물어와 저도 결국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심한 듯 말해주었어요. 사실 자기가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분은 먼저 이제 걸릴 것 없으니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져 결혼하자는 말에 긍정의 의미를 보였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당장 잔치라도 여실 기세로 빠르게 제 결혼을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순식간에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딱 6개월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함께 깨가 쏟아져야 할 시기에 이상하게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함께 일하는 동생이 혹시 임신 아니냐며 먼저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가는 길에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테스트기의 결과는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저는 한참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밖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테스트기를 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맹세코 외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전에 함께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확인까지 했었는데 제가 임신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혹시나 테스트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날 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서도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이미 임신 7주차에 접어들었다면서 축하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멍해져서 쉽사리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를 걱정한 남편은 방에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일도 없다고만 말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정말로 무정자가 맞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저번에 같이 확인하지 않았냐며 물어보는 남편의 대답에 제 입은 딱풀로 붙인 듯 더더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을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살이 빠져가는 저를 남편이 출퇴근을 바래다 주겠다며 각자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남편이 제 차로 함께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차를 탄 지 이틀째 되던 날에 퇴근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가기로 하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기록에 제 사무실 근처 산부인과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본 남편은 산부인과는 무슨 일로 갔냐고 물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듯 두어 번을 더 물어보았지만 저는 겨우겨우 쥐어짜내서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친구를 만나러 간 거라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산부인과에 간 이유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저를 보고선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제 서랍을 뒤져본 것입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놓은 초음파 사진과 산모 수첩을 본 남편은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 이게 대체 뭐냐며 저를 추궁하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열어보지 않는 서랍이라 잠궈 놓지도 않았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적힌 산모수첩은 남의 것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화를 내며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며 자기를 작정하고 농락했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다며 정말 맹세코 허튼 짓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그게 믿길 리가 있나요? 당당했었다면 자기에게 먼저 말해야 했었다며 제가 제대로 된 변명을 하기도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단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제 몰골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임신을 했는데 왜 그렇게 울상이냐며 의아해 하셨죠. 제가 겨우겨우 장서방이 무정자증인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부모님은 모두 정색을 하시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그럼 제가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게 아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억울함에 제 말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되먹지도 않은 변명은 들을 생각이 없다며 이 집에서도 얼른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모르게 제가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지만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의심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무실에 출근한 동생은 저를 보고 여기서 잔 거냐며 무척 놀라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동생을 보자 벌컥 눈물이 차올라서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이번에도 저를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 주눅이 들어 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대체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며 그래도 잠은 제대로 자야 한다며 자기네 집에서 잠시 살면서 새로 집을 구하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듯한 동생의 모습에 그간의 서러움이 풀리면서 동생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동안 집으로 가서 짐을 싸서 동생네 집으로 가니 그곳에는 동생의 조카 2명이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제가 아직 낯설었는지 동생의 다리 뒤에 숨어서 저를 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도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밥도 척척 해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워져 제가 일을 쉬는 날이면 먼저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줬습니다. 동생은 자기 조카들을 엄청 엄격하게 키우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니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좋든 싫든 제가 임신을 한 상태라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 유치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엄청 신이 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르며 유치원 문을 뛰쳐나왔습니다.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다 빠르게 뛰어가는 아이들을 미처 붙잡지 못하고 달려간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 쪽을 보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못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 한가득 사온 선물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으려 한 걸음 뗀 순간 남편이 걸어온 길을 뒤따라 나오는 동생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 남편과 동생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달려나간 아이들을 뒤늦게 잡으려고 나오다가 2사람을 보고 어머님과 아버님이라며 익숙한 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명의로 된 차를 다 같이 타고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어놓고 남편이 걸친 것, 타는 것 모두 다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집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남편의 집, 아니,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차를 열어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둘이서 하는 이야기는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알고 일부러 남편을 시켜 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술로 미리 묶어놓길 잘했다느니 생각보다 제가 빨리 임신해서 다행이라느니 이야기를 해댔죠. 둘은 처음부터 무정자증이라고 속이고 저와 결혼한 후 저를 임신시켜서 그 후에 이혼 소송을 통해 제 재산을 꿀꺽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제 앞에서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제 앞에서 말이 없었던 이유는 혹시나 말실수라도 할까봐였던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순식간에 스트레스가 밀려온 저는 배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결국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부모님이 오셔서 저의 손을 붙잡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몸은 괜찮냐며 저에게 아기는 유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키우냐며 장서방에게도 연락을 했으니 곧 올 거라고 하시자마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유산된 건 된 거고 제가 바람을 피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를 꺼내 부모님에게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라며 그럼 아이 아빠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메모리를 받으셔서 병원에 있는 컴퓨터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건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만 하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를 말로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진실과 저의 결백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저도 그저 도끼만 남은 채 어디 한번 끝까지 뻔뻔하게 있어보라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줄 알았냐며 그 동생이랑 붙어서 짜고 친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그지없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증거가 어디 있냐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그런 남편에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사기를 치는 짓이냐며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네 자식들은 무사할 줄 아냐며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잘못했다면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악에 받쳐서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해도 제가 위자료 받아야 할 일이라며 그렇게 받고 싶어 하던 위자료를 주던가 아니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듣고 있었던 건지 함께 저를 속인 동생이 튀어나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진 저와 부모님은 뻔뻔스럽게 뭐하는 짓이냐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두 사람을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태어나고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동안 두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지만 엄청난 배신감이 든 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친동생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정신이냐며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동창들 사이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에도 허영심이 많고 돈 자랑을 일삼던 친구라 다른 친구들이 기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너 들리는 이야기에는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남자는 돈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알고 보니 도박을 하면서 버는 돈을 족족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와 짜고 이혼을 한 후에 미혼남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어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서도 사기 결혼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서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있는 대로 돈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사기로 벌금형까지 받았으니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 갚아나가야 하겠죠. 저도 손해배상으로 1억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에서 조정되어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받아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몇 개월에 걸쳐서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도 도박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도중에 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도박을 했다고 하니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돈을 밝혀서 둘이서 짜고 저를 속이는 짓까지 하더니 꽤나 통쾌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후로 저에게 결혼을 하라거나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는 다시는 입에 담지도 않으십니다. 자기들이 강요해서 제가 급하게 결혼하다가 그런 일을 겪게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세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정말 다시는 결혼은 생각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저 혼자서 사는 거에 만족하려고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등 떠밀려 결혼하기보다는 본인이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